오늘은 수학 2를 할 건데 우리 그 일품 잠깐 볼게요. 일품의 앞에 차례를 보면 역시 수투도 1학기 동안 나가는 거기 때문에 절반 정도 하겠죠. 그래서 그 절반을 선생님이 어디로 설정을 했냐면 도함수의 활용 1. 도함수의 활용 1이 접선의 방정식까지거든요. 평균값 정리랑 거기 나온 데까지. 그래서 아마 거기까지 나가지 않을까 싶어요. 뭐 물론 거기서 좀 더 나간다면 극대극소까지 나갈 수도 있지만 그것도 이제 그때 가서 혹시라도 학교 선생님한테 학교 수학 선생님과 친분이 있다면 중간고사 어디까지 할 예정이세요? 라고 한번 물어봐 주세요. 알겠죠? 아마 이 정도까지 나갈 것 같아요. 지금 저기 다항함수 적분법이 세 단원이나 있긴 하지만 이거 좀 과하게 나눈 거거든요. 양에 비해서.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선생님은 오늘 접선의 방정식까지 개념 설명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수원 때는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한 번에 다 못했는데 오늘은 수투가 수원보다는 아무래도 개념 양이 좀 적으니까 오늘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여유가 된다면 선생님이 일품에서 좀 같이 풀어봤으면 좋겠는 문제들 같이 풀어보는 것까지 하고 한 8시 50분쯤 수업을 마무리하고 그때부터 시험 1시간 보고 채점하고 집에 가는 걸로. 알겠죠? 여러분들 그 시험 본 거 서수령 선생님이 오늘 아침에 다 채점을 해서 문자로 전송이 됐어요. 그래서 평균 점수랑 최고 점수 전송이 됐고 다음 시간에 또 해설 강의를 할게요. 근데 이제 오늘은 수투 수업이고 오늘 시험 본 거는 다음 주 화요일 날 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우리가 그러면 지금 중간고사 범위에 해당하는 게 함수의 극한과 연속, 그리고 미분계수와 도함수, 그 다음에 이제 도함수 활용 첫 번째, 그 접선의 방정식까지 이제 공부를 하게 될 텐데, 먼저 함수의 극한부터 봅시다. 함수의 극한, 뭐에 대해서 처음 배우는 단원이에요? 뭐에 대해서? 리미트에 대해서 처음 배우는 단원이지. 그쵸? 리미트에 대해서 처음 배우는 단원인데 함수가 x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표현이 되다 보니까 이 리미트 아래에는 x가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뒤에 이제 fx가 나오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때 이 x가 어디에 가까워지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배우는 거야. 자, 가까워지는 값은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무한대로 발산하는 경우, 마이너스 무한대. 0으로 가는 경우, 어떠한 숫자로 가는 경우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이 리미트의 뜻은 가까워진다. 이걸 꼭 기억하세요. 가까워진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 플러스 3 이러면은 이 값은 얼마예요? 5 라고 써도 되는 겁니까? 리미트 x가 2로 가까워지는 거지 딱 2는 아니잖아요. 그쵸? 근데 어쨌든지 간에 이 x 플러스 3은 x가 2로 가까워지니까 이 놈이 전체적으로 어디에 가까워지고 있어요? 5에 가까워지고 있지. 앞에 리미트 기호가 있으니까 5에 가까워진다? 그래서 5라고 쓰면 됩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딱 5라고 할 수는 없어요. 5에 가까워지는 거야. 근데 아주 가까운 거지. 아주 가까운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리미트의 뜻을 가까워진다라는 의미를 항상 기억을 하시고 문제 풀 때 이 리미트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풀어야 돼요. 그냥 x에다 2 대입 이게 아니라 2에 가까워진다라는 의미를 생각해서 하면서 풀어야지 여러분들이 함수의 극한과 연속 문제 풀 때 안 헷갈리고 풀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뭐 이건 다 했을 테니까 자, 극한값이 존재한다라는 말은 어떤 말이랑 똑같은 거예요? 극한값이 존재한다? 그렇죠. 좌극한값과 우극한값이 같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으면 극한값이 존재한다. 좌극한, 우극한이 뭔데요? 왼쪽으로 가까워지고. 그렇지. 선생님이 지금 x가 2로 가까워진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 이거는 두 가지로 나눴어야 되는 거죠. 어떻게?
리미트 x가 2로 가까워지긴 가까워지는데 2보다 큰 쪽에서 가까워지는 거 2 플러스 리미트 x가 2로 가까워지긴 가까워지는데 2보다 작은 쪽에서 가까워지는 거 2 마이너스. 그럼 x 플러스 3 이것도 x 플러스 3인데 봐요. 이거를 그래프로 만약에 표현을 한다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y는 x 플러스 3을 그려보죠. 아이고 잘못 그렸구나. y축을. 아이씨 똑같이 그렸네. y는 x 플러스 3을 그려보면 이렇게 함수로 표현했을 때 여기가 3 이렇게 된다고 합시다. 그랬을 때 2가 어디 있냐면 2가 이쯤에 있다고 할게요. 여기서 2 플러스라는 건 뭐냐면 x가 2로 가까워지긴 가까워지는데 오른쪽에서 2보다 큰 쪽에서 2로 가까워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에 대응하는 함수가 함수 값이 이쪽에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마이너스 하면 2로 가까워지긴 가까워지는데 왼쪽에서 가까워지는 거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함수값이 이렇게 되고 있지. 그래서 지금 이 두 개의 화살표의 종점이 어디예요? 3에서 만나고 있잖아. 맞아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좌극한과 우극한이 둘 다, 이거 3이 아니지. 5에서 만나고 있잖아. 그래서 최종적으로 좌극한과 우극한이 둘 다 5가 되어서 지금 그냥 x가 2로 갈 때 x 플러스 3의 극한값은 5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또 자세하게 따져줘야 되냐면 빨간색 보시면 5를 기준으로 위에서 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노란색 보면 5를 기준으로 아래에서 가고 있죠.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이게 5로 가까워지긴 가까워지고 있지만 이 값은 5보다는 조금 더 크다고 생각할 수 있고 이 값은 5보다는 조금 더 작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4.99999가 될 거고 얘는 5.000001이 될 거예요. 그렇지만 어쨌든 5라고 쓴다고 틀린 건 아니야. 그런데 이러한 플러스 마이너스를 언제 고려를 해야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 언제 고려해야 돼? 합성함수. 합성함수의 극한값과 연속을 구할 때는 합성하는 중에는 이렇게 조금이라도 플러스가 되거나 조금이라도 마이너스가 됐을 때 이게 우극한 좌극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최종적으로 쓸 때는 그냥 5라고 써버리면 되지만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수렴과 발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죠. 수렴이 뭐예요? 어떠한 값으로 이렇게 딱 정해지는 거. 이게 수렴이죠. 알파로 수렴한다 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럼 발산은 뭐예요? 이게 수렴이고 발산은 뭐야? 무한대로 커지고 무한대? 무한대로 작아지고 무한대? 진동하거나. 그쵸?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그 다음에 진동하는 것들. 이런 것들 우리는 발산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말하면 맞는지 틀린지 좀 얘기해 볼래? 발산은 수렴이 아니면 수렴하지 않는 극한값들은 전부 다 발산이다. 그러니까 발산은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진동, 발산의 종류가 이런 것들이 있는 거고 발산의 정확한 뜻은 극한값이 정해지지 않는 거거든요. 저 극한값을 정할 수가 없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수렴은 극한값이 정해지는 거잖아요. 극한값이 정해지지 않는다면 전부 다 발산인 거 맞아요. 그러니까 수렴이 안 되면 발산인 게 맞는 말이에요. 알겠죠? 수렴하지 않는 극한값은 전부 다 발산입니다. 알겠죠? 그렇게 표현을 하면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진동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죠, 보통. 그래서 함수의 수렴과 발산 이거 자체가 사실 어렵다기보다는 이 수렴과 발산에서 어려운 거는 뭐냐면은 문제에서 이제 어렵게 나오는 거는 여러분들 그 기억, 니은, 디귿 문제.
성질 문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fx는 수렴하고 gx가 발산하는데 fx 플러스 gx는 어떻게 되느냐. 그럼 좀 따져볼까요? 수렴끼리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하면 이 결과값은 수렴이다. 맞아요? 틀려요? 수렴끼리는 맞아요. 그런데 수렴과 발산을 더하거나 빼면 어떻게 될까요? 알 수 없어요? 더하거나 빼면? 이거 발산입니다. 뭐 외우라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해보는 거야. 봐봐. 이게 만약에 수렴이 된다면요. 이 수렴을 이쪽으로 이항시켜봐. 그럼 이 수렴끼리 그럼 결과적으로 수렴이 나오는 거잖아요. 이거 수렴 이쪽으로 넘기면은 그럼 발산이 수렴이 된다니까 모순이 생기죠. 그렇죠? 그래서 수렴하고 발산을 더하거나 빼면 무조건 발산이 됩니다. 그런데 수렴이랑 발산을 곱하거나 나누면요. 수렴이랑 발산을 곱하거나 나누면 이건 이제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이걸 지금 선생님이 외우라고 쓴 게 아니라 기억니은 디귿 문제에서 수렴 발산 따지는 게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한다고요. 어려워한다고. 그래서 선생님이 이런 성질 문제를 모의 시험에 아주 자주 낼 겁니다. 자주 낼 거예요. 수원과는 다르게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함수의 극한 연속, 그 다음에 미분 이쪽 파트는 수학 중에서도 해석학 쪽이에요. 해석학. 해석하는 거야. 그러면은 어떤 문제가 많을 수밖에 없냐면 지금 이런 기억, 니은, 디귿 성질을 물어보는 것처럼 이런 부분의 문제들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맞냐, 틀리냐, 참이냐, 거짓이냐 분석하는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또 그런 문제 싫어하거든. 특히 뭐 기억, 니은, 디귿 문제로 나오면 다행인데 옳은 것의 개수를 고르시오 이렇게 나오면 싫어하거든요. 그렇죠? 뭐 어떤 학교 같은 경우에는 보기가 막 10개가 넘어가는데 그 중에서 옳은 것의 개수를 구하여라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모의 시험에서 그러한 성질 문제들을 좀 여러분들 귀찮겠지만 거의 뭐 매 시험마다 한 페이지씩은 성질 문제로 낼 겁니다. 기억, 니은, 디귿 문제, 옳은 것의 개수를 구하여라 문제. 오케이. 수렴끼리는 저렇게 되고.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극한에서 좀 다시 한번 짚고 가야 되는 중요한 개념은 뭐냐면 바로 그 부정형의 극한이에요. 부정형의 극한이 뭐야? 부정이 뭐죠? 정해지지 않는 거. 그럼 정해지지 않는 형태의 극한값들. 뭐냐면 이런 것들이죠. 뭐 있어요? 0분의 0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그 다음에 무한대 곱하기 0꼴, 그 다음에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 이렇게 네 가지가 있죠. 부정형의 극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무한대분의 무한대 하면 얘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야. 뭘 몰라요?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0분의 0꼴 하면 여기서 0은 뭐냐면 여기서 0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서 0들이 갖는 의미는 0으로 가까이 가는 거야. 0으로 가까이. 0으로 가까워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모에 0이 들어갔다고 틀린 게 아니에요. 0으로 가까워지는 꼴이니까. 알겠죠? 만약에 봐봐. 0분의 0인데 분모는 0으로 가는데 분자가 정확하게 0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0분의 0 꼴이 아니라 그냥 0이에요. 다시 분모가 0으로 가까이 가는데 가까이 가는 상황에서 분자가 정확하게 딱 0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 그럴 때에는 0분의 0 꼴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분자가 정확하게 0이야? 그러면 그 값은 0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지금 여기서는 정확하게 0을 따지는 게 아니라 0으로 가까이 가는 경우들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지금 뭐가 중요하냐면 지금 무한대로 가는 속도와 0으로 가는 속도가 중요해요. 무슨 말이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나왔을 때 분모의 무한대가 더 무한대로 빨리 갔는지 더 큰 값인지 분자의 무한대가 더 큰 값인지는 비교를 해야 된단 말이지.
만약에 분모의 무한대가 더 크면 이 전체적으로는 0으로 갈 거고 분자의 무한대가 더 크면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값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의 이 값이 어떠한 값으로 수렴을 하려면 두 개가 무한대로 가는 속도가 같다 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그 속도를 좀 비교를 해보자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는 상황에서 x와 x 3승 x 4승 자 이렇게 되고 있으면 x가 무한대로 가는 상황에서는 당연히 x, 2x, 3x, 4x 누가 더 커요? 이쪽으로 갈수록 더 커지죠. 그리고 x제곱, x3승, x4승도 역시 아래로 갈수록 더 커집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 지금 x, 2x 비교해 보시면 이거 곱하기 2배죠? 곱하기 3, 곱하기 4 이렇게 될 텐데 지금 요거는 몇 배가 됩니까? x배가 되고 몇 배? x제곱배 x 3승배가 되죠. 그런데 x가 어디로 가는 상황이야? x가 무한대로 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값들이 전부 다 뭐예요? 무한대가 되죠. 결국에 같은 차수에서는 2배, 3배, 4배 이렇게 비교가 가능한데 차수가 달라지면 속도가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차수끼리에 대해서는 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어떠한 값으로 수렴하기 때문에 비교가 가능해지지만 차수가 달라져 버리면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저 무한대분의 무한대 값은 분모의 차수가 크다면 0으로 갈 것이고 분자의 차수가 크다면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할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해결 방법이 간단하게 푸는 방법이 뭐예요? 분모 분자의 최고차항만 비교를 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또 이것까지 알아볼게요. 2의 x승 이렇게 되고 자, x승 이렇게 됐을 때 보시면 이거 몇 배? 2배, 4배, 8배 이렇게 되고 있죠. 그쵸? 근데 이거는요? 곱하기 2분의 3의 x승 이렇게 되고 있죠. 이거는 여기서 이거 가는 건요? 곱하기 4분의 4.01의 x승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2배, 4배, 8배니까 당연히 더 커지고 있고 비교가 가능해. 2배 크고 4배 크고 8배 크니까. 그런데 지금 이 밑이 달라지잖아요. 밑이 달라지면 이게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커지죠. 2분의 3의 x승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2분의 3의 무한대승이 되는 거니까 이거 자체가 무한대로 발산한다고. 그래서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크죠. 밑이 아주 조금 더 크더라도 지금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밑이 아주 조금 더 크더라도 4.4분의 4.01에 이거 1보다 조금 더 크잖아요. 1보다 조금 더 큰 거를 무한대승 해버리면 당연히 이 값도 무한대로 발산을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큽니다. 그래서 비교가 지수에서는 이게 비교가 가능하고 비교가 불가능하죠. 그래서 다항함수에서 차수의 역할을 하는 게 이 지수함수에서는 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부분은 등비수열이나 아니면 지수함수를 앞에 배웠다면은 이러한 형태에 대한 극한값 문제도 분명히 나올 텐데 지금 교육과정상 수열의 등비수열이나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지수 배웠구나 수원에서 그렇죠? 수투긴 하지만 수원 투투 같이 하니까 그러면 학교 시험에서는 얼마든지 이쪽 부분을 활용해서 낼 수 있어요. 지수 부분을. 자, 그러면 여기서 참고로 x제곱과
2의 x승은 누가 더 빠를까요? x가 무한대로 갈 때 2의 x승이 훨씬 더 빠릅니다. 비교가 안 돼요. 그러니까 지수와 다항함수를 비교하면 지수 쪽이 훨씬 더 빨라요. 그러니까 1, 2, 3, 4 집어넣으면 별로 다를 게 없는데 10 정도만 집어넣어도 얘는 100이고 1024잖아요. 어제 우리 2의 29승도 했잖아. 2의 29승 5억이었거든요. 근데 29에 제곱해봤자 800 몇 나오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수함수가 훨씬 더 빠르다. 보통 근데 이게 비교가 우리가 그냥 바로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x제곱은 다항함수이고 2의 x승은 지수함수이기 때문에 이게 직접적인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지수함수가 다항함수보다 훨씬 더 빠르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알겠죠? 이게 뭐 x3승, x4승, x10승, x100승이 되더라도 어쨌든 무한대로 가면 2의 x승이 훨씬 더 빨라요. 근데 비교하는 문제는 나오지 않는다. 됐죠? 자, 그래서 무한대로 가는 속도에 대해서 따져봤으면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해법을 이제 알아야 되는데 일단 이거 치울까요? 자, 첫 번째 0분의 0꼴. 문제 어떻게 푸는 거예요? 0분의 0꼴? 0분의 0꼴이 되는 이유는 뭐겠어요? 분모, 분자에 0으로 만들어주게끔 하는 인수가 있다라는 거야. 그치? 그래서 이거는 인수 분해 후 뭐 하면 돼요? 약분하면 되죠. 인수 분해 후 약분해가지고 0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이 원인을 제거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극한값을 구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근데 처음에는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좀 이거 씁시다. 0분의 0꼴일 때 공식이 있죠. 뭐 있어요? 로피탈의 정리. 0분의 0꼴일 때 로피탈의 정리. 혹시 서원이 로피탈의 정리 혹시 알아요? 쓰고 있어요? 문제 풀 때? 오케이. 검표랑 정하는 로피탈의 정리 선생님이 가르쳐 주긴 했었는데 아직 쓸 기회가 별로 없었죠. 로피탈의 정리 뭐였죠? 선생님 근데 네. 로피탈의 정리 있을 때 미분 가능하다는 걸 전제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미분 가능하다는 거를 그 조건 좀 가르쳐 주실 수 있으실까요? 미분 가능한 조건이요? 이따가 거기 그 뒤에 단원에 미분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미분 가능한 거는 그러니까 로피탈을 쓰다가 한번 틀려본 적이 있군요. 지금 그 문제 물어보는 거 보니까 아닌가? 그러니까 로피탈의 정리를 함부로 막 쓰면 틀리게끔 문제를 출제를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로피탈의 정리는 교육과정 외예요. 교육과정 물론 여러분들이 아는 선에서 로피탈의 정리를 뭐 증명 비슷하게 설명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제대로 된 증명은 교육과정 외입니다. 그런데 이 로피탈의 정리를 썼을 때 문제 푸는 속도가 워낙 빨라지고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쓰는 게 좋다는 거야. 그런데 로피탈의 정리를 써서 문제가 더 쉽게 풀리면 더 빨리 풀리면 그럼 안 되는 거잖아. 교육과정 외인데. 그래서 출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로피탈의 정리를 썼을 때 안 풀리게끔 아니면 답이 틀리게끔 함정을 파버려요. 그렇죠? 근데 선생님이 늘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피탈의 정리를 써라. 그리고 그 로피탈의 정리를 썼을 때 틀리게끔 하는 유형들, 틀리게끔 만드는 그런 문제들을 선별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다라는 건데 지금 서원이가 로피탈의 정리는 미분 가능할 때만 쓸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한 게 왜 그러냐면 리미트 x가 어딘가로 갈 때 fx 나누기 gx는 뭐랑 똑같냐면 각각을 그냥 분모 분자를 각각 미분했을 때 a를 집어넣은 거랑 똑같거든요. 이게 로피탈의 정리예요. 그러니까는 미분이 가능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미분이 가능해야 되는데 미분 가능한 거 이따가 자세하게 하겠지만 미분 가능하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미분이 가능하다. 연속. 그게 첫 번째. 두 번째. 그게 연속이잖아요. 하나 더. 왼쪽 위에
맞아요. 좌미우미라고 선생님 가르쳐줬잖아.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 그게 미분이 가능한 상태. 그러니까 미분이 되지 않으면 로피탈 정리 당연히 쓸 수 없고요. 그 다음에 로피탈 정리는 어디서 함정을 파냐면 아까 선생님이 괜히 강조한 게 아니에요. 0분의 0꼴, 이거 0분의 0꼴일 때 쓰는 거예요. 0분의 0꼴에서 값이 안 나오니까는 분모분자 미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선생님 아까 이거 강조했잖아. 여기서 쓰이는 0분의 0일 때 이 0들은 뭐냐면 정확하게 딱 0이 되는 게 아니라고요. 정확하게 딱 0이 되는 게 아니라 0으로 가까워지고 있는 거야. 근데 로피탈로 문제를 풀게 되면 어떤 함정에 빠지냐면 문제를 보면 분자가 정확하게 0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분자가 정확하게 0이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로피탈로 문제만 풀어버릇하다 보면 그거를 캐치 못하고 0분의 0꼴이네 하고 분모분자 미분한다고. 근데 여기서 선생님 아까 말했죠. 0분의 0꼴에서 분자가 정확하게 0이 되면 그건 0분의 0꼴이 아니라고 그랬어. 그냥 0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경우에서 로피탈을 습관적으로 쓰면은 틀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정확하게 0이 나오는 경우, 미분이 불가능한 함수인 경우에 대해서는 로피탈을 쓰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것들이 그냥 말로만 이렇게 듣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문제를 풀 때 어떤 식으로 함정에 빠뜨리는지는 여러분들이 함정에 몇 번 빠져보면 알게 될 거예요. 네, 알게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피탈을 적극적으로 쓰세요. 알겠죠? 훨씬 빠르니까. 그래도 FM으로 풀 줄 알아야 돼요? 왜? 서술형도 있잖아요. 그쵸? 서술형도 있으니까. 로피탈 제대로 풀 줄 알아야 되고, 미적분까지 가면은 이제 로피탈을 써도 안 되는 경우들을 문제를 내요. 삼각함수 극한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푸는 방법 당연히 알아야 돼요. 두 가지 방법으로 늘 푸는 습관을 들이세요. 정석으로 풀어보고, 그 다음에 로피탈 정리로 확인하고. 알겠죠? 객관식 풀 때는 그냥 로피탈 정리 그냥 써버리고 넘어가면 되는데, 꼭 여러분들이 연습을 할 때는 제대로 정석적으로 풀어보고, 그 다음에 로피탈 정리로 확인하고. 자, 그 다음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자, 이것도 FM이 있고 간단하게 하는 방법이 있죠. 간단하게 하는 방법이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었던 거. 뭐예요? 분모, 분자의 최고차항. 최고차항이 같다면 최고차항과 계수 비교하면 되죠. 최고차항이 같다면 그 계수 비일 거고 최고차항이 다르다면 발산이나 수렴 0으로 가거나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이것도 좀 중요한데 농담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항상 문제 대충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식을 깔끔하게 정리해가지고 막 인수분해도 하고 막 해가지고 어떤 거 묶어놓고 깔끔하게 식을 딱 쓰는 게 아니라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그냥 위에 아래에서 최고차항 계수 뭐지?만 딱 보고 그냥 대충 풀어내는 겁니다. FM 풀이 방법 혹시 기억나요? 지원이요. 아니야, 치원 아니야.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야. 제대로 푸는 방법은 뭘까? 이것도 물론 제대로가 아니라는 건 아니지만 수학적으로 어쨌든 깔끔하게 푸는 방법은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분모 분자를 나눈다. 네. 이게 원래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푸는 거에 FM 방법인데요. 그러면은 밑에 방법으로 풀면은 서술형에서 만약에 이렇게 풀면 점수 안 줍니까? 아니에요. 밑에 방법으로 풀어도 돼요. 네, 전혀 상관없어요. 근데 로피탈의 정리는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들마다 조금 차이가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 로피탈의 정리를 사용하지 말고 문제를 푸시오. 이런 단서를 달아줍니다. 예. 예전에 세화고에서 한번 로피탈의 정리 써도 된다고 선생님이 하셨었어. 그리고 나서 서술형에 극한 문제 안 냈어요. 그런 경우는 있어. 오케이. 그 다음에 3번 여기 나갈까요? 무한대 곱하기 0꼴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어떤 꼴일까?
이거는 그냥 통분하고 식변형 하면 돼요. 그러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나 아니면 0분의 0꼴로 변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사실 봐봐요. 무한대 곱하기 0할 때 선생님 이거 왜 0이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면 안 돼. 이건 정확하게 딱 0이 아니라 0으로 가고 있는 거야. 그리고 앞에는 무한대로 가고 있죠. 그러니까 무한대로 가는 속도가 더 빠르냐 0으로 가는 속도가 더 빠르냐에 따라서 얘가 수렴하고 발산이 결정되는 거야. 그런데 이게 보통 문제에서 막 루트랑 뭐 분수랑 하면서 좀 복잡하게 나와. 그럼 여러분들이 이 무한대 곱하기 0꼴은 문제를 봤을 때 이거 무한대 곱하기 0꼴이구나 이게 아니라 통분을 하거나 유리화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식을 바꿔주게 돼요. 그냥 여러분들이 뭐 딱히 별로 생각하지 않더라도 그러면 이제 식을 바꿔주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나 0분의 0꼴이 돼서 문제를 풀게 됩니다. 딱히 중요하지 않고 그 다음에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 차수가 다르다면 당연히 차수가 큰 쪽으로 앞에 차수가 크다면 플러스 무한대가 될 거고 뒤에 차수가 크다면 마이너스 무한대가 될 텐데 그런 문제는 시험에 나오지 않겠죠. 둘이 차수가 똑같은 경우가 나올 거예요. 그런데 그냥 차수가 똑같은 경우가 아니라 어떤 형태로 나와요? 이거는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무리식 빼기 무리식 형태로. 그러니까 뭐 하면 돼요? 분자의 유리화를 하면 돼요. 좀 귀찮은 문제들 있잖아. 그쵸? 유리화해야 되는 문제들. 이렇게 해결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함수의 극한의 대소관계. 뭐냐면 간단하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fx, gx, hx 분명히 gx가 fx보다는 크고 hx가 gx보다는 커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만약에 리미트를 양변에 다 붙여준다면 리미트 뭐 x가 무한대로 가든 뭐 어디로 가든지 간에 어쨌든 리미트를 붙여주면 뭐가 추가돼야 돼요? 뭐 추가돼야 돼? 여기에 등호 표시가 이렇게 추가될 수 있어요. 추가돼야 돼. 그렇지? 같아질 수도 있고 그냥 그대로 등호가 유지가 될 수도 있는데 추가돼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 정말 간단하게 예를 들면 fx가 x분의 x 플러스 1이고 그 다음에 gx가 x분의 x 플러스 2고 그 다음에 hx가 x분의 x 플러스 3이야. 그럼 양수 x에 대해서 이거 지금 항상 성립하는 거잖아요. 그쵸? 하지만 x가 무한대로 가면 이것도 1, 이것도 1, 이것도 1이잖아. 전부 다 같아지네. 그래서 대소관계 비교할 때 리미트가 붙게 되면 무조건 등호 표시가 추가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알겠죠? 오케이. 함수의 극한 됐어요. 주의. 책 문제 좀 몇 개 풀어보고 연속 넘어갈게요. 오늘은 문제를 풀 여유가 됩니다. 어디 풀어볼 거냐면 그 앞에 8쪽, 9쪽, 11, 8쪽, 9, 8, 9, 10은 집에서 다른 공부하다가 머리 아플 때 8, 9, 10 풀어보세요. 선생님은 11쪽에서부터 몇 문제 같이 좀 풀어볼게요. 1번 문제. 선생님이 문제 쓸 동안에 여러분 1번 문제 한번 풀어볼래요? 지금 풀어보세요. 문제 쓸 동안에 네, 떠오세요.
했어요? 풀었어요? 자, 봅시다. 자, A, B, C가 이렇게 주어져 있어. 조건제시법으로 주어져 있는데 어쨌든 이 뒤에 있는 식들을 만족시키는 원소들을 지금 집합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집합의 원소로서 갖고 있는 거고 지금 이 A, B, C의 관계에 대해서 표현하라고 했으니까 선생님은 이 라지 A, 라지 B, 라지 C의 원소들을 구해 볼게요. 자, 첫 번째 식을 보자. 집합 A는 봐봐요. 스몰 a 플러스로 가고 a 마이너스로 가네요. 그럼 우극한이고 좌극한인데 어떤 a 값에 대해서 우극한 플러스 1 우극한 값 플러스 1이 좌극한 것 같대. 그러면 일단은 이 a라는 점은 연속이에요, 불연속이에요? a라는 점은 당연히 불연속이 돼야지. 우극한 플러스 1인데 좌극한이 같은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마이너스 2와 플러스 2 사이에서 불연속점을 보시면 마이너스 1, 0, 플러스 1 이렇게 세 개가 있는 걸 알 수 있는데 봐요. 마이너스 1에서 보자. 우극한에서 플러스 1하면 좌극한이랑 같다고 할 수가 없네요. 그렇죠? 근데 0일 때 보시면 우극한 플러스 1, 우극한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럼 좌극한 0이잖아. 그치? 그러면 우극한 플러스 1하면 좌극한 같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 0은 들어가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1도 볼까요? 1도 우극한 플러스 1 하면 2. 우극한이 1이잖아. 거기에 플러스 1하면 2. 맞네요? 그럼 1도 들어가네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B도 보시면, 봐봐. 우극한이고, 이거 우극한이잖아, 지금? 우극한과 좌극한이 지금 같은 게 아니라 좌극한이 더 크대. 이것도 무슨 얘기야? 이거 연속이에요, 불연속이에요, A에서? 이것도 불연속인 거지. 그렇지? 리미트가 붙었는데도 등호 표시가 없잖아, 지금. 그렇죠? 무조건 좌극한이 더 큰 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만 따지면 돼? 마이너스 1과 0과 플러스 1에서만 따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1일 때 보면 우극한이 더 커. 안 되잖아. 하지만 0일 때와 1일 때를 보면 지금 뭐예요? 좌극한이 더 크죠. 0일 때와 1일 때는 좌극한이 더 크기 때문에 맞네. 이것도 0하고 1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문제 보기를 봤을 때 뭐야? 이거 0하고 1 따져준 다음에 다른 값이 있는지를 또 봐야겠네요. 그렇죠? 보시면 a 플러스 a에서 우극한일 때와 a에서 좌극한일 때 보자. 우극한일 때 좌극한일 때인데 이거는 제곱을 했네. 좌극한에서. 좌극한 값에 제곱을 했어요. 근데 더 커야 돼. 그러면 0하고 1 일단 0하고 1 볼까요? 0하고 1 보시면 0 집어넣으면은 지금 좌극한은 얘는 0 나오고 우극한은 마이너스 1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다. 맞죠? 0 집어넣으면 맞아. 1 집어넣더라도 지금 얘는 플러스 2가 되죠? 뭐가? 좌극한이 플러스 2가 돼. 우극한은 플러스 1이잖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4하고 1이어서 1도 맞아요. 자, 나머지 뭐 되는 거 없나? 나머지 되는 거. 봐요. 언제가 가능하냐면 fx가 음수면 다 가능해요. 무슨 말이냐면 이거 지금 우극한이고 얘 좌극한인데 이게 제곱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fx가 음수였어. 음수면 우극한은 음수일 텐데 좌극한은 제곱하니까 무조건 양수가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fx가 음수가 되는 a 값은 다 가능해. 예를 들면은 여기 마이너스 2분의 3부터 마이너스 1까지 다 음수잖아요. 여기 아무 값 집어넣어도 아무 값이나 a 값으로 집어넣어도 다 만족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런 것도 괜찮아요. fx가 1 넘어가는 것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 여기 있는 값 집어넣으면 우극한이랑 좌극한이랑 똑같은데 좌극한의 제곱은 그럼 훨씬 더 커지겠죠. 그러니까 0하고 1 사이는 안 돼. 0하고 1 사이는 제곱하면 숫자가 작아지니까. 그래서 1보다 클 때는 제곱하면 숫자가 커지니까 괜찮죠. 그래서 요거랑 요거에 해당되는 a 값들이 더 추가적으로 있기 때문에 c는 0, 1뿐만 아니라 더 추가적으로 있고 포함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a는 b고 이 두 개가 c에 포함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풀었어? 맞았어? B가 네. 불연속인 거거든요. 좌극한이 우극한보다 지금 크죠?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건 뭐죠?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정확한 음평보다 크다고 그랬으니까 떨어져 있겠죠. 자, 그 다음에 6번 한번 풀어보실래요? 아까 선생님이 말했던 성질에 관한 문제예요. 좀 헷갈릴 수 있는데 6번 한번 풀어보세요. 선생님 이거 지우는 동안에 지워도 되죠? 존재한다는 말은 수렴한다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으면 발산하는 거고. 했어요? 풀었어요? 풀고 있어요? 풀어볼까요? 자, 기억. 리미트 fx가 존재한다. 자, 이거 수렴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fx 플러스 gx는 발산하는데. 근데 지금 이게 수렴하잖아요. 그럼 gx는 발산한다. 맞아요? 만약에 fx, 아까 선생님이 아까 수렴 발산하면서 설명했던 건데, fx, gx가 존재한다고 가정을 해보죠. 존재한다. 라고 하면 fx가 지금 수렴이잖아요. 그럼 이거 이쪽으로 이항시키면 수렴하고 수렴에서 수렴 뺐으니까 어떤 값이 딱 나오겠죠. 이거를 만약에 알파라고 놔. 그치? 그리고 선생님이 이거를 베타라고 가정을 할게요. 이거를 베타라고 가정을 할게. 존재한다고 가정을 할게. 그러면 fx가 1로 넘어오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라는 값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gx는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뭐야? 존재한다라고 가정을 했. 선생님이 왜 논리적으로 헷갈렸지? 다시 fx가 알파라고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존재한다고 가정을 하면 gx도 존재해버리잖아. 그쵸? 그러면은 대우가 성립해버리는 거죠, 지금. 이거 전체가 존재한다고 가정을 하니, 아닌가? 선생님 논리적으로 좀 뭔가 틀린 것 같아. 대우를 쓴 다음에 할게요. 이게 존재한다고 하면 리미트 gx가 존재한다고 한다면 이것도 존재하냐 하는 거죠. 지금 fx 플러스 gx
이게 존재냐 물어봤는데 그렇죠. gx가 존재하면 fx 존재, gx 존재, 그러니까 전체 존재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존재한다. 맞는 얘기가 되고 자, 그 다음에 리미트 fx 플러스 2gx랑 리미트 fx 플러스 gx가 각각 존재해요? 자, 그럼 이걸 각각 알파랑 베타라고 놓을게요. 그러면 리미트 fx가 존재하냐 그랬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연립하면 되지. 양변 2배 하면 4fx 플러스 2gx가 2베타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식에서 이것이 빼버리면 fx, 3fx가 2베타 빼기 알파가 될 거니까 2베타 빼기 알파는 존재하는 값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니은도 맞죠. 디귿 보세요. 2fx-gx가 0이 돼요. 그러면 이거 이렇게 한 거네. 리미트 gx를 넘겨갖고 양변 2로 나눴네. 맞아요? 틀려요? 그렇잖아. 이 논리적 구조가 이거 어떻게 나온 거냐면 리미트, 이게 지금 둘이 같으니까 2fx는 리미트 gx가 된 거고 양변을 2로 나눠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보기에는 맞는 것 같단 말이야. 근데 이거 틀렸어요. 왜 틀렸을까? 저는 그냥 리미트가 양쪽으로 가까워지는 거니까 저것도 결국에는 그러니까 플러스 값으로 나오거나 마이너스 값으로 그래서 세 가지 경우가 세 가지 경우. 앞으로 애가 플러스가 되는 경우 전체적으로 이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선생님께서 설명하세요. 자, 이거 틀렸는데 틀린 이유가 뭐냐면 이거를 여러분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봐봐. 사실 이 뒤에 있는 이쪽 보기만 봐도 이쪽 보기만 봐도 벌써 좀 물어보는 게 이상해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거는 그냥 fx냐 gx가 수렴하냐 발산하냐를 물어봤잖아. 근데 이거는 두 개 fx와 gx의 극한값이 같냐라고 물어봤죠. 그러려면 전제 조건이 있어야 돼. 어떤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되냐면 이 fx와 gx가 각각 수렴해야 돼요. 이게 만약에 fx랑 gx가 수렴한다는 조건이 없으면 같다는 비교를 못해. 무슨 말이냐면 어떤 반례가 생기냐면 이것도 발산하고 이것도 발산하는데 둘 다 발산하는데 0이 될 수는 있거든요. 둘 다 발산하는데 0이 될 수는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말 단순하게 이거를 fx를 x로 보고요. gx를 2x로 봐. 그럼 둘이 0 되는 거 맞잖아. 그럼 둘이 같은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보이지. 근데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뭐 2x라고 하면 이거 자체가 벌써 발산을 하잖아요. 이거 자체가 발산하는데 어떻게 비교를 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발산할 수 있어서 이건 틀린 겁니다. 쉽게 함정에 빠질 수 있어요. 이 문제는. 오케이, 넘어가서 몇 번 해보시냐면 11번, 16번 해보세요. 11, 16. 지울게요.
자, 두 문제 같이 해볼게요. 가우스 나오면 마음이 어때요? 네, 불편하죠. 가우스 나오면 마음이 불편해. 하지만 가우스를 무서워하지 않아도 되는 단원이 두 단원 있어요. 뭐랑 뭐? 이번에 둘 다 나오는데 여러분 시험 범위에 가우스를 무서워하지 않아도 되는 단원. 첫 번째가 상용 로그. 왜? 상용 로그에서 가우스는 정수 부분을 의미하거든요. 정수 부분은 지표 얘기하는 거잖아요. 정수 부분.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고, 그 다음에 극한. 에서 가우스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특히 무한대로 가는 극한. 왜 무한대로 가는 극한은 가우스가 의미가 없어요. 왜 그럴까? 그렇죠. 가우스라는 것은 어쨌든 소수 부분을 버리는 거야. 근데 무한대 영역으로 가면은 뭐야? 숫자 1, 숫자 2 이런 것도 의미가 없는데 0점 몇몇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한대로 가는 극한에 대한 가우스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신경 써줘야 되는 게 뭐예요? 마이너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로 나왔을 때는 웬만하면 그냥 치환을 해버리는 게 속 시원해요. x를 마이너스 t로 치환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리미트 t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t는 플러스 무한대로 가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t 분의 이거는 4t 제곱 그대로 가겠네요. 제곱이니까 플러스에 루트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플러스 가우스 1 플러스 4t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거 몇 차예요?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여러분들이 이거 1차라고 하니까 1차식이라고 착각하거든요. 루트에 이렇게씩 나와 있으면 이거 1차식일까요? 속도가 1차는 맞아. 하지만 이거 1차식 아니에요. 그럼 몇 차식이에요? 2차식인가요? 2차식도 아니에요. 이 식은 다항함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차수로 나타내는 게 아니야. 이 식은 그냥 무리식이야. 차수 없어요. 하지만 극한 문제에서는 루트에 이렇게 x제곱 있으면은 1차랑 속도가 똑같다는 거지.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거랑 이거 비교해 보시면 1차고 1차니까 루트 4죠. 근데 마이너스 붙어 있으니까 마이너스 2가 되고 이거랑 이거 비교해 보시면 이 플러스 1 의미가 없다고. 플러스 1 의미가 없어요. 해봤자지. 그러니까 뭐야? t랑 이 t만 비교하면 돼. 마이너스 4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6 이렇게 나와요. 알겠죠? 가우스를 무서워하지 않아도 되는 단원 상용 로그랑 무한대로 갈 때 극한 갖고 가는 문제. 가우스가 의미가 없다. 하지만 무한대로 가지 않고 어떤 특정한 값으로 간다. 그러면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뭐 3으로 간다. 라고 했을 때 3 플러스랑 3 마이너스일 때 가우스는 정수냐 아니냐가 중요하잖아. 3 플러스일 때는 3보다는 크건 3 이상인데 3 마이너스가 돼버리면은 그냥 2로 뚝 떨어지게 되는 거지. 가우스 해버리면. 그렇죠. 그래서 가우스가 어떤 특정한 숫자로 가까워지면은 중요하지만 신경 써야 되지만 무한대로 가는 영역에서 가우스는 의미가 없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16번 풀어볼게요. 자, 16번은 미정계수 결정하는 문제일 텐데 지금 F3 구하래요. 근데 fx가 다항함수라고 그랬죠? 다항함수라는 말 그냥 넘기면 안 돼요. 그냥 fx로 나오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이렇게 다항함수 fx가 라고 나오는 경우가 있어. 근데 여러분들이 그냥 이걸 넘겨가지고 나중에 실수한다고. 그러니까 그냥 fx라고 나오면 이게 연속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미분 가능한지 아닌지도 모르는 거야. 그냥 fx라고 나오면. 근데 함부로 미분하고 함부로 연속일 것처럼 생각해가지고 틀린다고요. 그렇죠? 근데 다행히 지금 이 문제에서는 다항함수 fx라고 했잖아. 그럼 그 속뜻은 뭐예요? 이 fx는 그렇죠. 차수를 결정하는 다항함수이긴 한데 그 연속이고 미분이 가능하다는 소리를 내포하고 있는 거야. 물론 지금 미분 가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이제 여러분들 미분까지 시험 범위 들어갈 거잖아요. 그렇죠? 다항함수라고 하는 순간 이건 연속이고 미분 가능이구나 라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뭐 그게 지금 이 문제에서 중요한 건 아니었지만 습관을 들이라고. 자, 이거 보시면은 fx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fx 몇 차역이었어요? 당연히 지금 분자가 2차인데 이게 2분의 1로 수렴을 했다는 것은 분 모두 몇 차였어야 되는 거야? 분 모두 이게 몇 차였어야지 2차였어야 되는 거고 그 개수는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2차의 개수는 2가 돼야지 2분의 1이 되겠지. 근데 여기 x 3승이 들어가 있네. 그러니까 fx를 어떻게 설정해야 돼요? 그렇지. x의 3승으로 설정해서 이거 두 개 소거하고 그 다음에 x 제곱의 개수는 당연히
2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ax 플러스 b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쵸?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집어넣게 되는데 1을 집어넣었을 때 봐요. 1을 집어넣었을 때 분모가 0이 나왔어. 근데 분자가 1이 나왔다는 건 분자가 1이 나가는 게 아니라 결과값이 1이 나왔다는 건 분자가 뭐가 나와야 되는 거야? 당연히 0이 돼야 돼. 분모가 0인데 결과가 1이 나왔어? 근데 분자가 0이 안 나오고 무한대가 나오게 되거나 어떤 숫자가 나오면 발산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F1이 당연히 뭐가 되는 거예요? F1이 당연히 0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선생님 미분 안 배웠으니까는 이거는 1 집어넣어가지고 3 플러스 A 플러스 B를 해가지고 이게 지금 0이니까 1 집어넣으면 B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에서 이걸 여기다 다시 대입해가지고 이걸 인수분해하고 풀고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이렇게 푸는 거 아니야 이제. 여러분 뒤에 그냥 다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뭐의 정의식이에요? 이따가 또 해줘. F'1의 정의식이잖아. F'1이 뭐가 된다는 소리예요? 1이 된다는 소리지. 이게 뭐예요 갑자기? 자 로피탈 써볼까요? 0분의 0꼴이잖아. 분모 미분하면 1, 분자 미분하면 F'X. F'X에다 X에 1 집으면 F'1. 그쵸? 그럼 식 2개, 미지수 2개. 문제 구할 수 있겠지? 자, 원래 극한을 이렇게 풀어야 되는 게 맞아요. 하지만 여러분 굳이 이렇게 복잡하게 돌아가서 풀 필요가 없어. 시험 폼에 다 들어가니까. 로피탈 안 쓰더라도 미분으로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오케이. 그러면 극한 마무리하고 조금만 쉬었다가 연속도 하도록 할게요.